도대체 민주당에는 어떤 기운이 둥둥 떠다니길래 그 공간과 그 인물들 속으로만 들어가면 전투가 타협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걸까요? 추미애는 초기 우리가 기대했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이젠 그도 자리 보존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하긴 저는 처음부터 그에게 한 번도 열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를 향한 의심의 눈길은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초기에 강력한 한방을 날렸던 그 시기에조차도 노무현의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물과 인물에 대한 판단력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이런 꼬리표를 달게 하는 우를 범할 일이 없겠지요. 이 일에 대해 그가 변명의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왜 그가 다른 장관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지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물음표를 쏙 시원히 떼내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김진애와 최강욱의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민주당 윗대가리들의 꼼수가 가스로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열린당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서로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을 미친 척하고 서로 맞바꾸어서 또 다른 전문성이라는 무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나요? 사보임을 이용해서 서로 바꾸라고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최종 승인은 국회의장이 하는 거라면서요. 박병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이미 간파했는데 잔머리에 뱀꼬리에 몰빵에다가 그 어줍잖은 협치까지. 아무튼 주어진 권력조차 쓰지 못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의 거대 집단 참 기대 만땅입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역시 열려있고 민주적인 우리의 일꾼들 뿐이군요. 김진애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최강욱의 카리스마가 곳곳에서 반짝거립니다. 황희석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활동이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 누가 이분들에게 의문의 꼬리표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김진애는 법사위에서 엉뚱하고 참신한 김진애가 되겠다고 맹활약을 예고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위증교사를 폭로한 한은상의 편지를 김진애가 확보합니다. 한은상의 옥중 편지를 황희석이 입수해서 법사위인 김진애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와우, 정말 이 두 분의 환상적인 조합이 비온 뒤 무지갯빛으로 청천하늘에서 발사되고 있군요. 그렇게 포문을 활짝 열고 그는 법사위에 당당하게 입장합니다. 그 누가 그대는 국토부 일밖에 못하니 법사위에 들어가 꼬꾸라져 있어라 명령하나요? 김진애는 머뭇거리는 추미애를 닥달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힙니다. 어제 18일 법사위에서 제가 한은상 씨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압박하자 주저하는 듯 했던 추미애 장관. 법사위 끝내고 오후에 윤석열 총장에게 인권부 배당이 아니라 대검 감찰부에서 위증 모의 교사 조사하라고 지휘권 발동했습니다. 김진애는 그렇게 검찰과 법무부를 동시에 때립니다. 한은상 씨가 열린당 인물들에게 편지를 맡긴 것은 민주당이 아닌 열린당을 더 신뢰한다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이왕 김진애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은 김진애라는 인물에 대해 한번 탐공해 보겠습니다. 김진애, 1953년 2월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남. 도시공학 전문가, 18대 및 21대 국회의원입니다. 1975년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건축공학과를 졸업합니다. 이 당시는 여성이 서울대학을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남학생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 학과에서 홍일점으로 당당하게 졸업합니다. 그는 동기인 서울공대 800명 중 유일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MIT에서 1983년 건축학 석사학위, 그리고 1988년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졸업 후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택도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넘치는 에너지로 제도개혁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하지만 그는 곧 회의에 빠져듭니다. 남성들의 세계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남기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더구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2년 만에 그곳을 나옵니다. 오라는 데는 없고 그가 딱히 가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찾아낸 생각에 그는 자신이 천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도 김진애 본인처럼 얼굴에 미소 가득. 아니, 가고 싶은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면 벤처기업도 있겠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 당시는 남성들도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없는 때였거든요. 그렇게 하여 주식회사 서울포럼을 설립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도시와 건축과 환경과 사람이라는 화두를 가슴에 품고 아낌없이 자신의 지적 자산을 투자합니다. 여기서 건축 및 도시기획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발, 출판 기획, 저술 등의 활동도 합니다. 서울성, 소울니스라는 그 책도 자신의 회사를 통해 처음 출판됩니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 자라기 3부작도 출판합니다. 매일매일 자라기, 프로로 자라기, 사람으로 자라기입니다. 이 중 사람으로 자라기는 훗날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한 번은 독해져라로 재출판되어 초대박을 날리게 됩니다. 김진애 TV에서 마침 이 책을 소개하고 있군요. 그는 도시 이야기, 우리 도시 예찬, 도시의 숲에서 인간을 발견하다, 인생을 바꾸는 건축 수업, 집놀이, 지식인의 서재,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 등 도시와 건축과 공간에 대한 저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활동에는 사람이 중심에 있기에 사람 사는 다양한 이야기도 책으로 내놓게 됩니다. 한 번은 독해져라, 사랑에 독해져라, 여자의 독서, 왜 공부하는가, 남자, 당신 흥미롭다 등입니다. 한종원 지음 출판사 행성비에서 출간된 지식인의 서재 연작에서 그는 초대인물로 나옵니다. 이 야심작은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지식인들의 서재를 엿보고 그들을 면담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도시 이야기, 우리 도시 예찬, 도시의 숲에서 인간을 발견하다. 이 세 권은 김진애의 도시 3부작으로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의 철학을 말해줍니다. 그는 도시는 인간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도시는 인간이 만든 가장 복합적인 문화체라고 말합니다. 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채로운 성장 방식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건축사무소인 SF도시건축을 설립하여 도시개발 프로젝트 및 도시환경공학 사업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게 됩니다.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만 해도 행정수도 계획, 산본 신도시 설계, 지하도시 개발 구상, 부산 수영정보단지 마스터 플랜, 인사동길 등 다양합니다. 한국어로서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들 중 그는 인생, 성장, 여행, 여자, 남자, 책, 집, 건축, 도시 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왔었지만 이제는 정치에서도 자신의 몫을 당당히 수행할 때가 되었군요. 1994년 그는 타임지의 차세대 주목할 만한 인물 100에 선정됩니다. 그는 이 기사 덕분에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합니다. 그 당시는 정치는 그에게 관심 분야가 아니었으므로 그럴 때마다 전화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단 한 군데만은 응답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본인이 직접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졌을까요? 이 사항 하나만으로도 김진애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현인임을 알 수 있군요. 김진애는 이명박의 의도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간파했기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은 서울시장에 입후보하려던 때였거든요.
2000년 인사동길 프로젝트에서 그는 2월과 3월의 해동기에 수도관이 터지는 사고를 막고자 지하 공사를 합니다. 지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된다는 서울시와 하천과 연결되는 수도관, 도시가스, 전기배선 등을 손보는 것이야말로 도시 재생의 핵심이라는 김진애의 의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지요. 김진애는 설득에 성공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사동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여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정치권에서의 끊임없는 구애는 김진애를 결국 이곳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합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7번을 받고 도전했으나 다시 낙선합니다. 다행히도 2009년 1월 29일 정국교 민주당 의원이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사퇴함으로써 드디어 국회에 입성합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에 몸담으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2011년 1월 위키릭스를 본딴 4대강 릭스를 개설합니다. 위키릭스는 각국 정부 및 기업 등의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그리고 이러한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비리 등에 대해 제보를 받거나 자체 수집을 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형식의 문서 폭로 사이트입니다. 그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 계획을 저지하는 데 온몸을 던졌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그의 인물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이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 행각을 일삼은 그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보증수표가 됩니다. 그의 4대강 릭스는 시민과 전문가,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 공사 현장 관계자 등한테서 제보를 받은 뒤 객관적 검증을 통해 4대강 파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개설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버를 외국에 구축합니다. 그가 이 사이트를 마련하게 된 동기는 국토해양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있었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비리를 알면서도 신상의 피해를 염려하여 침묵하는 관련 인물들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대운하에서 4대강까지 입찰 의혹, 감사원 공정거래 의혹, 관련 기관 국토부의 은폐, 설계 변경, 공사상의 기름 유출 사건, 안전과 보안상의 문제, 불법, 탈법, 편법 등 사업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 부패와 비리는 눈을 감고도 감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환경 재원의 낭비와 환경 파괴의 원흉인 4대강 사업. 제가 2차례에 걸쳐 중도 유적지에 대한 글을 발표한 바 이곳도 4대강 사업으로 초토화되어 버렸었지요. 그 주변의 푸른 공간들이 모두 회색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하고 말았지요. 김진애는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국가 토목 사업을 4년, 5년 만에 100% 완수해버린 이 일이야말로, 그리고 유사 이래 최대의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이명박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끝이라고. 이 말은 이명박이 역사의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 적폐청산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김진애는 많은 방송 활동과 적어도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출간하는 그의 에너지 덕분에 김진에너지란 별명이 붙습니다. 김진에너지의 열린 라이브가 그의 방송에 초롱초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그의 시원시원한 목소리에 절묘하게 버무려져 오늘도 우리의 타는 목마름에 한 줄기 샘물이 되어 목을 촉촉히 적시어 줍니다. 여러분의 국가 입띠띠부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의 목과 벼루와 먹물이랍니다. 감사합니다.